미국 CNN 방송에서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영국 BBC에 이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CNN 방송에서 방영된 사건인데요. 한국과의 한미동맹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주한미군들이 귀화를 거부하며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 전파되었습니다. CNN 방송에서 69%라는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궈졌고 방송 후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한미군들이 귀화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를 밝힌 걸까요?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귀화할 필요 없지 않나요? 주한미군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지금 그들 사이에서 귀화 거부라는 충격적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걸 보니 우리가 꼭 귀화할 필요는 없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방송에서 고백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 등 세계 유수의 뉴스 매체에 모두 실리며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만들었습니다. CNN은 그날 방송에서 69% 시청률을 기록하며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방송을 본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기존 인식과 주한미군의 이야기 속에서 상반된 감정을 품게 되었죠. 주한미군들의 귀화 거부,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건이 전해지기 전에 사실 한국에 대해 크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정치적 관점과 안보적 상황을 보고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실제로 와서 경험한 모습은 그 모든 선입견과 다르게 기술과 문화의 발전이 엄청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 사회의 한 조각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엔 그저 보고서로 보고했지만 이제는 직접 경험하며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 이 사건이 단순히 귀화 거부라는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한미군이 왜 그렇게까지 귀화를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단지 주둔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이 한국에서 아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잘 맞는다고 고백한 미군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군사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 사람들의 따뜻함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들은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사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설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많은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생각들은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음식, 사람들, 문화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화로 치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들이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주한미군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해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물음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을 돌아다녔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나에게 주었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한국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의 군인으로서 그들은 단지 한국의 기술력, 편리함, 삶의 질만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화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주한미군들은 이렇게 말할까요? 한국에서 미군이 실제로 경험한 새로운 삶은 바로 그들이 귀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한국에서의 삶이 미국보다 더 효율적이고 삶의 질이 높으며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점이 그들을 충격적으로 만든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한국 사회의 장점들을 더욱 깊이 실감하게 되었죠. 이 기술과 사회의 발전 속에서 그들은 한미 동맹이 아니라 서로에게 교훈을 주고받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그들이 왜 귀화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떨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서울 이곳에서의 모든 것들이
전혀 예상과 달랐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제가 처음 만난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바로 그 안전함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은 언제나 긴장감이 흐르고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불안감이 엄습하곤 했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새벽 3시에도 거리는 안전하고 불빛이 은은하게 도시를 밝혀주며 사람들은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근처의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이라고 하면 간단한 음료수나 과자, 라면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들어간 곳은 GS25라는 이름의 편의점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가 느낀 첫 번째 충격은 바로 깔끔하고 세련된 매장 분위기였어요. 일단 매장 안의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웠고 직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어요. 그곳에서 전자레인지가 놓인 도시락 코너를 발견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도시락? 편의점에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이 어떤 수준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조금은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도시락 코너에서 불고기 도시락을 선택하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편의점들은 그저 가볍게 배를 채우는 곳 정도였고 음식의 질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정갈하게 포장된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직원은 도시락이 다 데워질 때까지 친절하게 어떤 음식을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치즈도 함께 드셔보세요. 조합이 정말 좋아요. 저는 그 순간 이곳이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시스템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문화가 스며든 공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저는 이 도시가 가진 모든 면을 하나씩 보고 듣고 경험하려 애썼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처음엔 이곳이 전쟁 위험 속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본 한국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혁신적인 도시였죠. 서울에서의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지하철이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언제나 지연이 많고 사람들도 많이 붐볐죠.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어요. 깨끗하고 빠르며 사람들의 질서도 너무 잘 지켜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모든 역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공시설 곳곳에서 디지털 기기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의 모습일까?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한국을 군사적 긴장이 있는 국가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효율성에서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주한미군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죠. 한국군은 미국 군보다 더 정교하고 더 현장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저를 맞이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군은 북한과의 오랜 대치를 통해 현지 상황에 맞는 전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미국의 표준 전략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군이 그보다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이 철수한다고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리 군은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강력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술은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발전했죠. 저는 그때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군의 실전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미군의 표준 대응 전략은 한국군의 전략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미군의 전략은 이 지역의 지형과 상황에 맞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죠. 한국군은 자체 개발한 전략으로 미군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산악훈련에 참여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군 장병들의 체력과 훈련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산속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염소처럼 움직였고 그에 비해
미군 부대는 뒤처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군의 철저한 훈련과 지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예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초기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 속도와 군사력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지지하던 저는 갑자기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군사력을 경험하고 나니 철수 논의가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한국은 더 이상 지원을 받을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는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와 기술 수준은 이미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기기, 배터리 기술 등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과 견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할까? 왜 미국 정부는 한국을 더 이상 보호국처럼 다루려는 걸까? 이런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해 보였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교통 시스템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직접 보고 나니 미국의 관점에서 봐도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 전략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 효과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정말 미국의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군의 현지 훈련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훈련장에서 한국군 장병들의 체력과 전략을 보고 제가 알던 군사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장 맞춤형 전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기습 공격을 상상하며 실제 상황에 맞는 전술을 훈련했고 그 대응 능력은 너무나 세밀하고 치밀했죠. 이게 정말 미군이 사용해왔던 전략을 넘어선 건가? 저는 그때 실시간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죠. 특히 한국군의 기술력은 이미 미국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이제 우리와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다가오는 나라가 되었을까? 왜 주한미군은 그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해야 할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는 이미 한국을 떠나면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강을 바라보며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 시스템을 경험한 후로 느꼈던 안정감과 효율성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가진 디지털 혁신과 미래지향적 시스템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 앞서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특히 한국의 군사력, 기술력, 그리고 국민의 의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서로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 주한미군 철수라는 정책이 과연 미국에게 이익이 될까? 철수의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주한미군 병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생각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범죄율이 낮고 의료 서비스가 훌륭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그들의 생활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한국에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며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한 병사는 말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느끼는 행복과 안정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군사적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왜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죠. 한국에 오기 전 나는 단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깨졌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나라였다. 저는 서울에 온 지 며칠째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많이 흔들렸고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있었죠. 그동안의 선입견과 편견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느낀 점은 바로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국민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 친절과 배려, 그리고 세심한 시스템이었죠.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도 한국은 질서 정연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은 서울의 거리와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지하철, 끊임없이 흐르는 대중교통, 그 어떤 시간대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도시 교통은 자주 혼잡하고 불편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교통이 효율적이고 모든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며 교통체증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만난 군 관계자들의 이야기로 제 생각은 더욱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대령을 다시 만난 후 저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력과 발전된 국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철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이 나라가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배려가 얼마나 잘 조화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군사훈련을 경험하며 이 나라가 가진 국방력의 강력함과 자체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군대의 전략적 대응력을 본 후 저는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간단한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주적인 군사력과 독립적인 경제를 지닌 나라가 되었고 그 어떤 국가와도 맞먹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동안의 한미동맹은 더 이상 단순히 미국이 보호하는 구조가 아닌 서로 의지하며 발전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이 다가왔다. 이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점점 쌓여갈수록 제 생각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한국은 그저 경제 강국이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였고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한국인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 대중교통을 타고 있을 때도 다들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배려와 존중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서비스, 생활 편의는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미군들은 이 나라의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에 적응하며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 병사들 중 한국에서 정착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이 단순한 외국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군사력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이 결합된 진정한 강국이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의 발전에 필수적이 아니라 오히려 양국 간의 상호협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군사훈련을 마친 후 저는 한국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와 달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군 복무를 하며 수많은 나라들을 다뤄왔지만 한국은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서 한국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모습을 보였죠. 한국의 군사훈련 시스템, 사이버 전쟁 대응, 드론 통제 시스템은 미국의 기술력을 넘어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우리가 돕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한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철수하면 한국의 발전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말 큰 손해를 볼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잠시 멍하니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과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현실적인 위험성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군사적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진정한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손잡고 세계의 패권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미국의 군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의 진정한 가능성을 직접 목격한 결과 더 이상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철수를 지지할 수 없게 되었죠. 주한미군 철수는 단지 미국 납세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문제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보고서를 수정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불러올 것이다. 이 선택은 잘못된 결정일 수밖에 없다. 고 결론을 내리며 워싱턴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게 있었던 철수에 대한 의견은 완전히 뒤집혔고 저는 그저 보고서에 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미군 장병들과 함께한 훈련이 더 이상 단지 군사적인 훈련이 아니라 양국의 진정한 협력과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남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리함과 효율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와 배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은 이 도시는 이제 저에게 두 번째 고향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왜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그동안 알던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제게는 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꿈꿔온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한국에서의 코리안 드림으로 바뀌었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삶을 떠나 서울에서 살아가는 게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의 삶이 더욱 가슴 설레었고 새로운 기회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구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한미동맹의 본질은 단지 군사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두 나라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강변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을 따라 걸으며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죠. 텍사스에서 느꼈던 그 자유롭고 넓은 공간감,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이제는 한국에서 제 꿈을 실현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울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고민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재하는 나라. 그 말이 제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제게 있어 진정한 코리안 드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단지 군사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군사적 임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었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발전상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미군 장병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들으며 저는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단지 의무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심지어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두 나라가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 신념을 가슴에 새기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있어서 더 이상 외국이 아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또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저 자신을 보며 이곳에서의 삶이 제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지 깨닫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큰 갈림길에 서 있었던 제가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배움은 저를 더욱 성장하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양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여기에서의 삶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한미 양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할 때가 왔다. 여러분, 항상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더욱 값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영상과 저희 채널에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채널 영상에 아주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댓글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